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유형별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시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은근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위성, 상대성, 절대성 원시를 구분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복 원시량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절 마비하 굴절검사 상태에서 알 수 있는 총원시 또는 전원시의 양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어가지고 처음에 정리가 잘 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편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항상 좀 헷갈리는 유형의 문제라 한번 관련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별 문제풀이 원시 분류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시량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빨간 키 앞에 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먼저 좀 보고 관련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분류는 조절이 관여된 상태에서 원거리랑 근거리의 나한 시력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나한 시력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절력과 원거리와 근거리의 원시도의 크기 비교를 해서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수위성 원시입니다. 수위성 원시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나의 의지대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풍부한 조절력, 얘가 핵심입니다. 조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거리, 근거리, 나한 시력을 모두 양호하게, 그러니까 양호하단 말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 뜻이죠. 선명하게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최대 조절력이 원점 굴절도 보다 훨씬 높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절력은 뭐 10디옵터가 있는데 원시도가 원시 굴절력이 플러스 2디옵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써도 8디옵터가 남죠. 남는 데다가 잔여가 남죠. 남는 데다가 근거리 25cm 본다고 해도 4디옵터가 필요하죠. 8디옵터에서 4디옵터 써도 4디옵터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는 절대 불편함이, 원거리든 근거리든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되죠. 이런 게 보통 젊은 나이대의 원시안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성 원시. 자, 상대성 원시라는 말은 뭔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력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원거리 있는 시력은 양호하지만 근거리 시력은 좋지 못하다. 즉 조절력을 원거리를 사용하고 나면 근거리까지 선명하게 만들 만한 양이 부족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수위성 원시를 우리가 젊은 연령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성은 이제 초기 노안 상태죠. 초기 노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절력이 원점 굴절력보다 약간 크거나 같을 정도. 이러면 예를 들어서 조절력이 지금 뭐 5디옵터가 있어요. 근데 원시도가 3디옵터가 있습니다. 플러스 3디옵터가 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고 나면 2디옵터 잔여죠. 조절력이 잔여 쓸 수 있는 조절력이 2디옵터가 남아요. 근데 내가 25cm에서 근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4디옵터가 필요한데 남는 거 2디옵터밖에 없잖아요. 그럼 2디옵터 부족이죠. 부족이니까 가까이는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노안이라고 판정할 수 있죠. 그래서 원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근거리는 좋지 못하게 보는 게 상대성. 그래서
상대적 개념, 상대적으로 잘 보는 곳과 선명하게 보지 못한 곳을 구분이 된다. 이래서 상대성 원시, 둘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수위성 원시, 그리고 절대성 원시는 둘 다 안 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조절력이 약해서 원거리, 근거리, 난시력이 모두 좋지 않은. 이게 이제, 원시 어떤 분이, 이제 한 70대, 60대 후반, 70대가 돼서 진짜 조절력이 떨어지게 되면, 소위 젊을 때는, 멀리 잘 봤는데, 시력이 1.5, 2.0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멀리도 조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교정할 때, 다초점 렌즈를 한다고 했을 때, 멀리, 원용 도수에도 원시도가 0, 50, 100 정도가 들어가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절대성 원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절력보다 원점 굴절도가 훨씬 큰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절력이 한 2디옵터밖에 없어요. 근데 원시도가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여기도 1디옵터 부족이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5cm 근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추가로 4디옵터가 추가로 필요한데 여기도 1디옵터 부족이니까 이것까지 하면 총 5디옵터 부족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원거리도 선명하지 못하고 근거리도 선명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수위, 상대, 절대 이렇게 부분인데 이 단어들을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때는 구분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문제를 보면 3회차 2교시 23번에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분류에서 최대 조절력과 원시 교정 굴절력이 거의 비슷. 그러면 뭐 약간 이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거리는 선명하지만 근거리는 선명해 보기 어려운 원시, 상대적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답은 상대성 원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원거리는 선명하지만 근거리는 선명해 보기 어렵다. 상대적 개념, 상대성 원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장이 길다고 어렵게 생각하거나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회차 3교시 3번 문제인데요. 원거리 나한 시력이 1.0 이상으로 나올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눈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원거리 나한 시력이 잘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1.0 이상이면 원거리는 물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원거리만 한정하면 수위성 가능하죠. 수위성 원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성 원시 가능해요. 상대성 원거리까지는 잘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정시까지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수위, 상대, 정시가 되어 있는 답이 1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절대는 안 되죠. 절대성 원시 다 안 되고 근시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지우고 나면 남는 게 1번이 확실한 답이죠. 그래서 얘랑 이 녀석을 구분하는 방법이 플러스 렌즈 교정하면 되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로도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 문제 더 보면 2회 1교시 58번 문제인데 최대 조절력이 10디옵터이고요. 이거 이제 수치화 시킨 겁니다. 제가 문제를. 다음에 원점 굴절도가 플러스 2인 원시안이 눈앞 33cm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근업이죠. 근업을 한다. 분류에 따른 원시의 종류는 자, 얘가 10이에요. 자, 이거를 가지고 원점 굴절도 플러스 2를 써도 여기를 커버하고 나도 8이 남아요. 자, 그 다음에
33cm 본다고 했으니까 0.33 미터 분의 1이면 플러스 3디옵터가 힘이 필요해요. 조절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죠. 그러면 여기다가 써도 5디옵터 자녀예요. 즉, 이 사람은 얘도 선명, 여기도 선명이죠. 그러면 원근거리가 모두 선명한 원시는 수위원시 또는 수위성 원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 나올 수도 있고 수치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유형의 문제를 좀 분포시켜 놨으니까 이걸 사용 혹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유형도 경험해 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약간 계산처럼 문제를 풀게 되는 CR 값, MR 값에 대한 건데 CR 값이라는 말은 전체 원시 조절 마비하 굴절 검사에 의한 결과값. 여기 C가 사이클로직, R이 리플렉션, 그러니까 조절 마비하 굴절 검사 이런 뜻입니다. 빨간 키의 내용을 우선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원시량의 구성에 대한 분류, 한 사람의 원시량을 어떻게 검사하고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원시라고 부르는 학교가 있고 총원시라고 부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절마비제를 저만해서 조절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의 최대 원시량이죠. 얘는 생리적, 기능적 조절을 모두 배제시킨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CR 값이라고 하죠. CR 값. 자, 그 다음에 현성원시. 현성원시량은 일부 조절력, 즉 생리적 조절을 개입된 상태. 그러니까 기능적 조절은 배제하지만 얘는 기능적만 배제, 조절만 배제한다. 기능적 조절을 배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운무법을 적용할 거잖아요. 운무법을 적용하게 되면 기능적 조절, 즉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는 기능적 조절만 풀게 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근육의 선모체, 근육, 소대 이런 근육이 가지는 긴장도에 따른 조절량을 막을 수가 없죠. 그게 생리적 조절량이니까 그거는 약물을 쓰지 않는 한 음모렌즈를 할 수 없어서 생리적 조절은 개입시켜 놓고 검사하겠다. 그래서 적용 후에 양호한 원거리 시력 처방값이고 이거를 MR 값이라고 하죠. MR 값. 어떻게 따지면 생리적 조절 검사, 즉 MR 값에서의 최대죠. 최대. 여기 절대 원시량도 MR 값은 MR 값이에요. MR 값 중에서 최소 값이고 얘는 현성은 최대값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잠복 원시량. 전원시랑 현성원시의 차이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잠복 원시량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전원시와 현성원시의 차이는 뭐였냐면 생리적 조절량이죠. 이거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예측하는 거라서 전원시에서 현성원시를 빼서 그 차이값만큼 가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위원시. 수위원시는 아까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도 볼 때 조절력이 많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절력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개입된 모든 조절량을 우리가 수위성 원시라고 표현합니다. 수위원시량. 그래서 생리적, 기능적 조절량을 전부 허용한 거라서 허용 원시량 또는 수위 원시량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표현법이 조금은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 원시량. 절대 원시량은 무조건 안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좋은 또는 목표 시력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플러스 렌즈 굴절력을 우리가 절대 원시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꾸면 1.0 시력을, 그러니까 원거리를
선명하게 보기 위한 보기 위한 최소한의 값입니다. 선명하게 보기 위한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상 원시부터는 쭉 밑에까지는 다 MR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도 MR 값의 최소값, 현상 원시는 MR 값의 최대값 이렇게 그리고 요 변하는 양은 수위 원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표로 많이 풀죠. 안경화학 책에도 표로 그림 형태로 나와 있어서 그걸로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5회 1교시 59번 제가 이거를 글로 문제를 냈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글로 적어놨습니다. 한글로. 자, 원시량의 분류 중에서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절마비제를 가하여 조절마비제를 써서 생리적 기능성 조절을 완전히 배제 한 상태의 처벌값을 현성이 아니고 전원시 또는 총원시라고 하죠. 이라고 하고 CR 값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과에서 검사해서 적어줄 때 CR 값 적어주면 조절마비제 써서 검사했다 이 뜻입니다. 자, 기능적 조절만 배제한 상태의 처방값을 이게 아니죠. 이거를 우리는 현성 원시 값이라고 한다. MR 값이라고 하죠. 자, 전원시에서 현성 원시를 뺀 것을 수위 원시가 아니고 잠복 원시라고 한다. 무조건 항상 계산 형태의 숫자가 나와 있는 거 더하고 빼고 하는 문제만 보면 이런 이론적인 문제가 글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글로 적힌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숫자 형태의 문제를 보게 되면 훨씬 좀 이해하는 게 빠르실 거고 눈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잠복 원시량과 수위 원시량이 줄어들면서 절대 원시량이 커지게 된다. 맞죠? 즉 잠복 원시량과 수위 원시량 합치면 그냥 조절력이죠. 나이가 들수록 조절력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원시량이 절대 원시량이 커지게 된다. 즉 이렇게 되면 절대 원시랑 현상 원시 값이 거의 같아지는 상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원거리에서 교정시력 1.0 낼 수 있는 가장 약한 굴절력을 잠복 원시가 아니고 이걸 우리는 절대 원시량이라고 하죠. 절대 원시량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 것도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구분한 연습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거 이제 숫자 형태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1회 1교시 58번인데 안가를 내어놔요. 조절 마비 점한 후 굴절 검사 값이다. 잠복 원시량 얼마냐? 그래서 조절 마비의 굴절 검사가 플러스 4.5. 얘가 CR 값. 총원시. 원시가 되고요. 운무법에 의한 굴절 검사가 플러스 300. 얘가 MR 값이죠. MR 값이고 현성 원시 값. 자, 교정시력 1.0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굴절 검사 값이 플러스 175. 얘가 절대 원시죠. 업무했다고 무조건 위에가 현성은 아니에요. 두 개 결과값을 보시고 최대값이 현성, 최소값이 절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잠봉원시 구하라 그랬으니까 CR에서 MR 값 빼면 되죠. 그러면 플러스 4.50 빼기 플러스 3.00이니까 답은 플러스 1.50 디옵터가 됩니다. 이렇게 답은 2번이 됩니다. 물론 기능적 생리적 조절량은 보통 0치로서 1디옵터에서 1.5디옵터 정도를 보고 있어서 수치가 많이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것들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원시안의 검사 결과 다음과 같다. 이거는 2회차 2교시 28번 문제입니다. 자, 조자말비와 굴절 검사값, CR값, 운무법 굴절 검사값이 MR값인데, 자, MR값에서 교정 시력이 둘 다 1.0이 나오는 여기에서 플러스 300은 현성이죠. 최대값이니까. 얘는 절대예요. 얘는 0.9로 떨어졌으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 전에 유지되는 최대 목표 시력이 유지되는 것까지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분류하면 플러스 4디옵터 안에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3디옵터. 그러면 여기 구할 수 있죠. 잠복 원시량이 플러스 100. 얘가 전 현성. 자, 현성 원시량을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절대 원시가 플러스 1.25. 그럼 여기에 플러스 1.75가 얘가 수위, 얘가 절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적어놓고 옆에 답을 하면 전원시는 5.25가 아니고 플러스 4디옵터다. 현성원시는 플러스 100이 아니고 플러스 3디옵터다. 잠복원시는 플러스 100. 절대원시는 플러스 1.25 답이 이거고요. 수위원시는 275가 아니고 플러스 1.75디옵터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하나, 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빨리 그릴 수가 있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도 절대 실수하지 않고 가볍게 1점을 획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절대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초반에는 모의사 국시 공부 과정 중에는 차분하게 접근해 하셔가지고 시작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그게 쌓이면 실제 국시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푸는 것들 꼭 명심하셔가지고 실수 안 하시고 점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시는 언제나 복생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기분 좋게 시험도 치고 나서도 웃을 수 있는 매우 행복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안경서 최종 모의고사 책도 냈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는 것처럼 복쌤 TV 유튜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 그리고 카페 등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본인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합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고 써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노력이 그리고 영상들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기출문제 프리집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에 모르는 동기들이 있다면 수험생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행복하게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형별 문제풀이 오늘은 원시 분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